여러분 반갑습니다. 살만한가TV MC 두관모입니다. 저는 지금 경기도 안양시의 핫플레이스 인덕원역 앞에 나와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이곳에서 채 100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위치한 초역세권 오피스텔 시그니티 인덕원을 소개해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본 사업지는 지하 5층부터 지상 23층의 규모로 1층과 2층은 근린생활시설, 3층부터 23층까지는 전용 84제곱미터의 오피스텔 126실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주차는 100% 자주식 주차이며 138대 이용 가능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앞으로 인덕원이 겪게 될 변화는 어떤 말로 형용할지라도 부족합니다. 이 인덕원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보는 현명한 시청자분들에게 주어지는 기회니까요. 반드시 선점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인덕원역 3번 출구에서부터 시그니티 인덕원까지 가볼 건데요. 시그니티 인덕원의 위치가 참 좋은 게 2번 출구나 3번 출구 어디서 출발해도 100m가 되지 않거든요. 이 우사인 볼트 선수가 뛰면 약 7초에서 8초 정도 나올까 합니다. 근데 저도 한 10초면 갈 것 같아요. 왜냐면 제 눈앞에 바로 이 외벽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럼 한번 얼마나 가까운지 가보겠습니다. 자, 이곳이 바로 인덕원역 3번 출구에서 이어지는 후문입니다. 자, 인덕원역 2번 출구에서는 정문이 이어져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은 후문과 정문이 이어져 있기 때문에 가로질러 갈 수 있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정문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네, 지금부터 인덕원역 2번 출구에서부터 시그니티 인덕원 정문까지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3번 출구에서 가든 2번 출구에서 가든 둘 다 100m가 안 돼요. 굉장히 가깝고요. 또 3번 출구 앞에도 마찬가지고 2번 출구 앞에도 마찬가지고 버스 정류장들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 지리적으로는 굉장히 좋습니다. 또한 이 시그니티 인덕원 주변에 이 반경 500m 이내에 인덕원 초등학교, 인덕원 중학교, 인덕원 고등학교 3개 모두 위치해 있어서 약간 학군을 걱정하시는 분들에게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기 뒤에는 버스 정류장이 벌써 보이고요. 제 눈앞에 시그니티 인덕원의 정문이 벌써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입니다. 네, 이 시그니티 인덕원은 안양, 과천, 의왕, 이 경계에 위치해 있는데요. 분양가가 상당히 괜찮게 나왔습니다. 이 84제곱 위주로 말씀을 드리면 이 과천 힐스테이트 과천 청사역, 과천 위버필드보다는 훨씬 저렴하게 나왔고 판교 쪽으로 가보면 53제곱의 힐스테이트 판교와 비슷한 가격으로 책정이 되었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 모델하우스에 가서 모형도와 함께 실내를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 이어 저희가 드디어 모델하우스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역을 잘 보시면요. 여기 4호선, 월판선, 인동선, GTX-C 노선까지 2028년도에는 쿼드러플 역세권이 완성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건물 자체도 이 시그니티 인덕원에 맞게 굉장히 웅장한 모습을 보이는데요. 사실 이 인덕원 주변에는 높은 건물이 없습니다. 근데 거의 약 80m 정도의 높이를 자랑하기 때문에 이 랜드마크 건물로서 자리를 잡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1층과 2층은 근린생활시설 및 상가, 그리고 3층부터 23층까지는 모두 84제곱미터의 이 오피스텔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하이엔드 오피스텔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옆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보면 이 정문에 지하 주차장 출입구가 있는데요. 이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이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기계식 주차를 많이 설치를 하는데 여기 시그니티 인덕원은 모두 자주식 주차 100%입니다. 네, 그리고 이 옆쪽 3층 쪽에 보시면 테라스가 보이시죠? 이 테라스는 이 3층을 분양받으신 분들이 같이 테라스를 구매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테라스는 3층 분들의 것이에요. 그리고 맨 위층에는 펜트하우스가 있습니다. 이 다락이 달린 펜트하우스가 있기 때문에 펜트하우스에 대한 메리트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락이 10평이 넘는다고 합니다. 네, 그럼 이제 입지 환경과 개발 호재를 지도를 통해 간략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쿼드러플 역세권을 가지고 있는 인덕원역을 기준으로 이 복합환승센터가 들어올 예정이고 보셨듯이 시그니티 인덕원은 이쪽에 위치하게 되죠. 그리고 인덕원을 가보면 여러분들께서는 뭔가 좀 휑한데 라는 느낌 느끼셨을 거예요. 근데 그도 그런 게 이 인덕원역의 이 동쪽 편은 사실 그린벨트였어요. 근데 이게 작년에 풀렸거든요. 그래서 인덕원 도시개발 사업이 시작되면서 약 5만 평 정도의 이 도시가 들어올 예정이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인덕원역에서 한 500m 위쪽에 보면 과천지식정보타운이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몇 번 가봤거든요. 진짜 횡합니다. 근데 여러분 인덕원은 뭘로 유명하죠? 먹거리, 놀거리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이쪽에 또 산업단지가 생겼을 때 유입되는 수만 명의 인구들이 뭐 여가를 즐기러 인덕원 쪽으로 많이 내려온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런 입지 환경과 개발 호재 같은 건 굉장히 탄탄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쪽에 좀 재밌는 게 있어요. 인덕원역에서부터 주요 역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한번 볼까요? 자, 4호선을 탔을 때는 사당까지 15분, 약 15분에서 16분 정도 걸리죠. 그리고 월곡판교 노선이 완공되었을 때는 광명역까지 8분, 그러니까 KTX를 10분 안에 타러 갈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판교역까지는 13분. 인덕원역에서 그 동탄까지 이 종점이죠. 지금 45분 정도가 걸리고요. 그리고 GTX-C가 완공됐을 때는 인덕원에서부터 삼성역까지는 10분, 그리고 수원역까지는 12분이 걸리는데, 그러니까 동탄을 제외하고 이 대한민국의 주요 역까지는 모두 15분 이내로 이동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시그니티 인덕원의 실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시그니티 인덕원의 내부를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은 F타입입니다. 근데 딱 들어오자마자 느껴지는 건 84제곱의 신발장이 이렇게 작아?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쪽을 열어보면 좀 다릅니다. 팬트리가 안에 숨어 있어요. 그래서 이 안쪽에 가서 신발을 수납해도 되고 부피가 큰 골프백이나 캐리어들도 충분히 수납할 수 있습니다. 바로 거실이 저를 이렇게 반겨주는데 여기는 사실 숨겨진 공간인데요. 여기는 이따가 보여드리도록 하고 제가 주방부터 먼저 보여드릴까봐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이 기본으로 제공되는 베이직 옵션입니다. 그래서 B타입에 가면은 제가 이따가 옵션이 좀 바뀐 모습들을 보여드릴 거예요. 근데 기본은 이런 컬러와 이런 부자재로 들어온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냉장고를 먼저 보실 텐데요. 삼성의 비스포크 냉장고 화이트 톤에다가 수납 공간은 약간 옅은 베이지로 인테리어가 되어 있습니다. 주방은 디귿자 형태의 이 싱크가 들어가 있고요. 후드는 요즘 유행하는 이렇게 스틸 모양의 독립형 후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수납 공간도 충분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주방의 이미지와 똑같습니다. 이 오피스텔이라고 해서 그래도 아파트보다는 좀 공간이 없겠지, 작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런 걱정 싹 다 붙들어 매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안쪽에 있는 숨어있는 공간들이 있기 때문에 밥솥이나 아니면 다른 전자레인지 같은 걸 올려놔도 충분히 공간이 좀 살아 보일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거실인데요. 거실도 공간이 굉장히 넓어요. 그리고 F타입 거실의 특징은 이 양쪽 벽에 통창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안에 들어왔을 때 집이 훨씬 더 넓어 보인다. 그리고 시스템 에어컨까지 무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촬영하시기 전에 네. 좀 이제 특색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지금까지는 그냥 무난해 보이는데요. 무난해 보이죠? 하지만 무난했으면 제가 특색 있다고 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비밀 공간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역행을 하는 건 처음인데요. 역행 한번 해볼게요. 세탁실이에요. 근데 보통 우리가 세탁실 문을 열었을 때 건조기 있고 세탁기 있고 끝났잖아요. 팬트리가 있는데요. 팬트리가 방 하나 크기입니다. 여러분 이거 보세요. 엄청 넓죠? 이게 좀 되게 공간이 신기해요. 저는 그래서 B타입 할래, F타입 할래 하면 저는 F타입을 골랐거든요. 자, 세탁기, 건조기 있죠. 이쪽에 보시면은 또 이런 것도 굉장히 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이 다리미 판도 숨어 있고요. 뭔가 이 깔끔함과 세탁에 굉장히 진심이에요. 거기에다가 수납 공간도 굉장히 많은데 이야, 이런 거 좀 보세요. 제가 이렇게 네. 팬트리에 힘을 준 데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사실 팬트리를 넓게 쓰고 싶은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집이 너무 넓게 빼다 보면 정리가 안 되는 때가 많아요. 수납 공간이 부족해서. 그래서 이거는 취향에 따라 고르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팬트리가 큰 걸 좋아합니다. 이 물건들을 많이 숨겨놓고 집 자체가 깔끔해지는 걸 좋아하기 때문인데요. 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좋은 포인트예요. 내가 빨래를 했어요. 그리고 건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옷을 이렇게 여기서 차곡차곡 갤 거 아니에요? 이렇게 개서 놨어요. 자, 그러면 또 어떤 공간이 숨어 있냐? 되게 신기해. 자, 나갈게요. 여기서 자, 이렇게 해서 빨래를 빼면 되는 겁니다. 굉장히 신기하죠? 그러니까 이 F타입은 정리, 깔끔함, 그리고 뭔가 좀 유니크함, 이 모든 것을 담고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남편이나 자녀들이 이 집에 와서 이 밖에서 돌아다니다가 빨래를 해야 될 상황이 있잖아요. 그럼 역으로 여기다가 넣어가지고 또 안쪽에서 빨래를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와, 제가 보니까 네, 여기는 정말 주부님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좋아하죠. 특히나 정리 잘 하시는 분들은 이만한 공간이 없어요. 최고입니다. 제가 만약에 가정주부라면은 네, 제 최애 공간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또 B타입을 가보면 또 그 얘기가 달라질 수도 있는데요. 취향에 따라 다릅니다. 네, 그럼 이제 팬트리를 나와서 제가 보이는 첫 번째 방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이 방의 특징이 뭐냐면
이쪽 벽이 가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원하실 때는 이 벽을 허물어서 방을 넓게 사용을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독립적인 공간을 만들어 두셔도 좋습니다. 4베이 타입이라서 딱 독립이 되어 있으면서도 지나가면서 이제 가족끼리 또 소통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왔을 때는 여기 아까 그 벽을 부수면 이 방이랑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방을 쓰고 싶다 그러시면 벽을 허무시면 되고요. 그게 아니다 그럼 이렇게 방을 놓고 이렇게 별개로 뭐 홈짐으로 사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우리 작은 딸 줘도 되고 큰아들 줘도 되고,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방마다 시스템 에어컨이 들어가 있는 모습을 또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또 화장실을 가봐야겠죠? 화장실이 욕조가 넓어요. 저도 이렇게 누울 수 있을 것 같은데 화장실 인테리어도 굉장히 깔끔하고 넓고 모던합니다. 이 F타입의 느낌은 깔끔함을 좀 담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되게 특이하고 튀어나오고 막 모나고 그러지 않고, 우리가 알고 있는 정돈된 느낌의 가장 그 정돈된 오브 정돈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안쪽에 쭉 들어오게 되면 이렇게 원래 문이 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게 되면 이제 메인 마스터룸 안방이 나오게 됩니다. 안방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 이 건식 수전 그리고 화장실이 보이죠? 이 화장실도 너무 좋아요. 왜 좋냐면은 일단 분리가 되어 있어요. 샤워를 할 수 있는 실과 그리고 용변을 볼 수 있는 곳이 독립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도 마음만 먹으면 건식으로 사용을 할 수 있겠죠. 이제 드레스룸 볼 텐데 보통 드레스룸이 이렇게 반 정도만 되어 있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이렇게 라운드 형태로 돼가지고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한번 B타입을 제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 근데 지금 보니까 네. 되게 복도가 엄청 넓네요. 복도가 넓고 길죠. 그래서 뭔가 이 집에 들어와서 내가 이 안방까지 들어가게 되면은 진짜 큰 집에 살고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네, 이제 B타입입니다. 아까랑 다르게 신발장이 굉장히 넓어졌죠. 그러나 이쪽 안쪽에는 팬트리가 없다는 점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오로지 신발장입니다. 그럼 그 팬트리가 어디 갔느냐? 이쪽에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오자마자 안쪽인데요. 이 부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정말 그 전형적인 집 안에 있는 팬트리, 정말 스탠다드한 형태의 팬트리가 딱 들어가 있고, 그리고 뭔가 여러분들께서는 카메라 워킹했을 때 바로 느끼셨을 거예요. 여기는 왜 이렇게 넓어 보이지? 여기는 왜 이렇게 넓지? 아까 분명히 거기 거실하고 이 주방이 좀 좁아 보였는데 따로 뺀 공간이 없이 이 거실하고 주방을 넓게 뺀 겁니다. 그래서 수납 공간은 사실 F타입보다는 부족할 수 있어요. 대신에 집이 넓어 보이는 효과는 조금 더 있는 거죠. 이 주방을 먼저 볼게요. 색감 뭔가 다르죠? 아까랑. 아까는 화이트의 베이지 톤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짙은 그레이와 블랙 계열의 색상으로 인테리어가 되어 있습니다. 자, 비스포크는 들어가는데 색상이 추가된 거고요. 이태리 스토사에 이 수납 공간이 들어가 있는데, 아까는 그냥 열고 닫으면 끝났잖아요. 이런 부분이 어떻게 디테일이 다르냐면 이렇게 좀 고급스럽게 나옵니다. 이 B타입은요, A타입과 다르게 유상 옵션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B타입에 오셔가지고 이 유상 옵션을 한번 확인하신 다음에 이 A타입과 비교해서 내가 넣고 싶은 게 뭐가 있나 이렇게 좀 적어 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방금 말씀하신 것뿐만 아니라 덕지하고 아일랜드 식탁이 약간 다른 것 같아요. 다르죠. 진짜 눈썹이 좋으시네. 제가 얘기하려고 했는데 이 수전부터 싱크 그리고 수납함까지 전부 다 이태리산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태리는 감성, 독일은 기술. 결국 굉장히 예쁘다 뿐만 아니라 눈썰미 좋으신 분들은 아셨을 건데 F타입의 바닥은 이 나무 마루 바닥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타일이 들어갔죠. 이런 부분도 차이가 좀 나긴 납니다. 그런데 방금 저희가 보고 타일이랑 진짜 확실히 다르다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확실히 다르죠. 방은 비슷한데요. 거실하고 주방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저는 둘 다 좋아요. 그러니까요. 이거 취향이에요. 그래서 취향인 거고. 골라야 돼. 진짜? 그러면은
F타입에 옵션 넣어서 한번 사용해 보세요. 자, 여기 보면은 여기 나와 있어요. 또 이태리산 세라믹 박판 타일입니다. 타일까지도 이 수입 자재가 들어가기 때문에 하이엔드 오피스텔을 경험해 보고 싶으신 분들은 옵션을 통해서 이런 수입 내장재들로 한번 바꿔보시는 것도 좋은 선택일 것 같아요. 자, 그럼 말씀드린 김에 제가 안방부터 가보도록 하죠. 여기 메인룸인데 아까 안방하고 좀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은 창이 양쪽으로 통창이 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건식 수전과 화장실이 나눠져 있고요. 화장실의 형태는 아까랑 비슷합니다. 이렇게 용변을 볼 수 있는 곳, 그리고 샤워를 할 수 있는 곳이 독립이 되어 있어요. 일단 드레스룸을 한번 와보실 텐데요. 아까랑 다를 거예요. 그죠? 좁죠, 여기는. 여러분들께서는 잘 비교를 하셔야 돼요. 드레스룸이 제가 봤을 때는 한 반 정도 크기가 되는 것 같아요. 또 거실에서 봤을 때는 아까는 양창이었잖아요, 사이드에. 그렇죠? 지금은 한쪽 면만 창이 있다는 점도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방은 아까랑 비슷해서 제가 큰 설명은 드리지 않을게요. 대신에 이쪽 벽이 가벽이다, 틀 수 있다, 넓게 사용할 수 있다 정도만 기억을 해두시고요. 공간감 정도만 보여드리도록 하죠. 공간감이 이 정도, 거의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리고 F타입은 세탁실 공간이 이 통 팬트리였잖아요. 세탁이 아주 진심인 공간. 여기 세탁실이 이렇게 따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왜 이렇게 작아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모든 아파트나 모든 오피스텔이 이게 스탠다드예요. F타입이 유난히 좀 특출났던 거지. 네, 이제 화장실 한번 보겠습니다. 이 거울엔 양쪽에 달려 있고 수납 공간도 이 변기 위에, 그리고 이 왼쪽에 벽 쪽에 붙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저는 이게 좀 더 좋다고 느끼는 거는 이 수전이 조금 넓어야 씻을 때 좀 안정감이 들거든요. 제가 좀 등치가 크고 얼굴이 커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뭐 이렇게 올려놓을 때도 편하고 그 정도 비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뭘 골라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매력적인 공간이 두 개의 공간이 들어 있습니다. 이거 약간 네. 아빠가 좀 엄마가 좀 이거 같아요. 그쵸. 이 집에서 집안 일을 많이 하시고 음식도 좀 많이 해 드시는 분들은 저는 B타입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좀 바쁘게 사시고 맞벌이 하시는 분들은 수납 공간도 많고 또 주방이 좀 이렇게 많이 사용을 안 하시니까 F타입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그니티 인덕원 내부 두 개의 타입을 살펴봤고요. 이제 분양 담당자님과 함께 인터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시그니티 인덕원 분양 담당자 박명희 팀장님과 함께 인터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질문부터 드리도록 할 텐데요. 네. 시그니티 인덕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78.35m의 압도적인 높이, 지하 5층, 지상 23층 규모의 주상복합 상품으로 인도권역의 위대한 변화에 걸맞는 새로운 랜드마크가 탄생합니다. 1층과 2층은 근린생활시설이고 3층부터 23층까지 5월84 타입 하이엔드 오피스텔 126실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 오피스텔은 3층에는 테라스로 이어져 있고 23층은 펜트하우스의 특별함이 있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질문인데요. 네, 주변 입지 환경과 개발 호재에 대해서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저희 사업지에서 약 500m 거리에 약 40만 평의 가천 정보지식산업센터가 지금 현재 공사 중입니다. 그 그린벨트가 풀린 그곳에 복합 환승센터가 개발될 예정입니다. 거기에는 지하에는 물론 코어 트래플이 들어갈 수 있는 4개의 철도 노선이 이어질 거고요. 상부에는 주거, 업무, 상업, 문화 등의 기능을 갖춘 스마트 복합 건물로 개발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인도권역 주변으로 평촌 스마트스퀘어 첨단산업단지와 안양 벤처밸리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 수요 인원들은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굉장합니다. 네. 네, 그럼 이제 세 번째 질문인데요. 네네. 조금 민감한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네네. 근데 요즘 부동산 경기가 좀 침체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그니티 인덕원에 투자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 부동산 침체기가 계속 지속되지는 않겠죠. 그렇죠.
저희 시그니트 인도곤이 준공되는 시점은 2025년입니다. 앞으로 거의 3년이라고 보는데 그때는 모든 이 부동산 침체기들이 또 안정화를 찾을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고요. 또 그때 되면 복합 한승센터가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판선이 개통을 앞두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곳에는 뭐 침체기가 있다 하더라도 저희 사업 지역이 인도곤은 뭐 어마어마하게 번창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개발 호재로 봤을 때 네. 침체가 계속되어도 사실은 이곳은 문제가 없다. 그러나 예. 침체마저도 끝날 것이다. 네네. 라고 네.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예. 네, 그럼 이제 네 번째 질문입니다. 이 시그니티 인도관의 분양가와 이 실투자금은 어떻게 될까요? 분양가는 대략적으로 12억대부터 시작이 되고 있고요. 계약금 10%와 중도금 대출 60% 무이자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금 대비 시세 차익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물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변 이 뭐 매물들에 비해서 굉장히 가격이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럼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팀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시그니티 인도관의 가장 중요한 투자 포인트는 어떤 게 있을까요? 최고의 첫 번째 포인트는 컷트리플 역세권 개발이고 또 지금 저희 사업지 건너편에 공영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복합 한승센터 또 인도군 도시 개발 사업이 굵직굵직하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인도군역 주변에는 저희처럼 이렇게 큰 84 타입으로 이어지는 오피스텔은 처음이고 최초이기 때문에 투자 포인트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러면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